인류가 달에 아파트를 짓는데요. 공공 분양이 아니라 민간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짓는 것도 관심을 물론 가져야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구 밖을 벗어난 다른 곳에 아파트를 짓는데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달 하면은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행성이죠. 이 행성에 민간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요. 그 민간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분양을 하는 그런 아파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달에 분양을 하는 그런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죠.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류가 2040년에 달에 민간 아파트를 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 맞아요. 문, 이제 지구에서 바라보는 보름달, 이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데, 저도 이제 얘기하면서 자꾸 이제 상상을 하니까 조금 웃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흘러나온 루머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올림푸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올림푸스 프로젝트는 무엇이냐면 달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곳에 사람을 이주시키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보내겠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일단 화성 가기 전에 가장 가까운 달부터 보내자라고 이제 나사가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달에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뭐 달에 가는 것은 어렵진 않죠. 뭐 수차례 갔다 왔고 지금도 이제 각국에서 달에 탐사선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달에 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럼 달에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짓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 아파트처럼 짓는 건가? 아닙니다. 이런 모양으로 짓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지구입니다. 지구가 멀리 보이죠? 그리고 이게 달 표면인데, 달 표면에 이렇게 생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약간 뭐 호리병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되게 독특한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굉장히 뭐 칸들이 많은 걸 보니까 많은 세대수를 좀 이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동 사이에 연결이 돼 있어서 동간에도 밖을 나가지 않고 이제 이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고요. 아마 이거는 뭐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겠죠. 지구랑 연락하는 안테나가 될 거고,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달의 탐사선을 타고 달을 좀 탐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디자인은 나쁘지 않아요.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땐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기반을 만들고 달에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이 말은 뭐 아파트를 분양해서 돈을 벌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달에 이제 인류가 거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겠다 그런 거죠. 실내로 들어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각자 이제 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뭐 거실 비슷한 곳도 조금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본인 공간은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 사람이 좁은 곳에서 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 나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의 구조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삶의 질보다는 달을 탐사하고 인류가 달에 진출하고 그런 것을 조금 교두보를 놓는다 그런 목적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공간은 그렇게 아마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달에 어떻게 건축을 할까 좀 궁금하잖아요. 달에 이제 우리 자재, 콘크리트, 철근, 아니면 뭐 창문 이런 걸 어떻게 보내나 궁금한데, 3D 프린팅으로 짓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보내는 건 아니고요. 지구에서 보내려면 말이 안 되죠. 1톤 정도 무게를 발사하려면 이 비용이 뭐 수천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거 1톤 보내봤자 제 생각에는 뭐 집 한 칸, 두 칸 이 정도밖에 못 짓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뭐 그러면 집 한 채당 뭐 수백억 정도 되는 건데,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3D 프린팅 기술로 짓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짓는 거고요. 달에 보면 이제 달 먼지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뭐 먼지인데, 달에 깔린 이제 물질 같은 거죠. 그것과 함께 이제 암석, 거기 달에 있는 암석, 이걸 합쳐서 3D 프린팅으로 집을 짓는다 그런 거고요. 충분히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집을 짓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주에서는 3D 프린팅 기술로 뭐든 이제 짓고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달에서 이제 그걸 시작하겠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능한데, 거주하는 게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달 먼지입니다.
달 먼지가 왜 문제지? 하고 좀 궁금하시잖아요. 달 먼지가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먼지가 날카로운 이유는 하나죠. 이제 풍화작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풍화작용이 있으니까 모래든 돌이든 먼지든 이렇게 잘 다듬어집니다. 부드럽게 이제 다듬어지는데 여기는 뭐 바람도 없고 물도 없고 산소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풍화작용이 일어나기에 좀 좋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먼지들이 생각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주인들이 가장 골칫거리가 이 먼지들이 날라오면서 우주복을 찢거나 이런 게 좀 골칫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달 먼지가 건축 자재에도 좋은 자재로 쓰이지만 이렇게 좀 인류가 거주하는데 좀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 우리 폐 속으로 들어오면 진짜 위험하겠죠. 물론 이제 뭐 달에 거주하면서 뭐 우주복이나 헬멧을 벗을 일은 없겠죠. 벗으면 숨을 못 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달 먼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달 표면 온도입니다. 표면 온도가 이제 밤에는 최저일 때는 마이너스 233도까지 떨어지고요. 영하 233도, 최고일 때는 123도까지 올라갑니다. 기온차가 무려 이제 300도가 넘죠. 그래서 추울 땐 너무 춥고 더울 땐 너무 덥기 때문에 온도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달 기지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우주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좀 위험 요소이긴 하다. 근데 왜 이렇게 달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결국은 다행성 종족이 돼야 됩니다. 다행성 종족이라는 말은 여러 행성에 걸쳐서 살고 있는 종족이라는 뜻이죠. 그러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성인 달 주거는 좀 필수적인 요소죠. 달 주거의 필수적인 요소는 또 이제 우주 발사 원리에 있는데요. 달이 우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달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힘이 6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비용이 굉장히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발사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력을 이기고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를 발사할 수 없지만 달에서는 무거운 물체를 쉽게 발사할 수 있는 거죠. 달이 이제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달에서 살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달을 교두보 삼아서 앞으로 우주를 더 개척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왜 다행성 종족이 돼야 될까? 그냥 지구에서만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세계 석학들이 예상을 하는데요. 지구의 남은 수명은 17억 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 17억 년 이거 뭐 살아도 끝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10년 전에는 32억 년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지구의 수명이 반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이렇게 뭐 순식간에 15억 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아마 인류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지구를 망치고 있는 그런 결과기도 하죠. 온난화도 그렇고 뭐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지구를 망치고 있는데, 그래서 지구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구가 어느 정도 버텨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있죠. 이 태양의 수명이 또 있습니다. 태양이 이제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요. 수명이 50억 년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와, 50억 년. 이것도 엄청 많이 남긴 했어요. 근데 이게 50억 년 지나서도 인류가 생존을 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태양이 없으면 일단 생존을 못합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일단 다른 은하로 가야 됩니다. 은하마다 각 뭐 태양의 역할을 하는 행성들도 있고 엄청 많죠. 이제 우리의 태양계는 우리 은하입니다. 근데 우리 은하 말고도 수백만 수천만 개의 은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멀어서 못 갈 뿐이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 행성을 다 소비하고 우리의 태양을 다 소비하고 이랬을 때는 언젠가는 다른 은하, 다른 행성 이런 곳으로 가야지 종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인류도 뭐 10억 년 이렇게 지나면은 인류가 종말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물론 우리 세대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종속하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지구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류가 탄생하기 전에는 지구 수명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류가 탄생하고 인류가 점점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지구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죠. 실제로 이제 핵전쟁 같은 게 일어나게 된다면은 지구의 수명이 뭐 당장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핵전쟁으로 인해서
지구에 뭐 자전하는 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핵을 터뜨리게 되면은 지구의 자전 축이 틀어지면서 우리가 엄청난 기후 변화를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 핵전쟁이 아니라도 우리의 지구 자전 축이 있죠. 지구가 이제 돌아가고 있죠. 지구가 자전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자전하는 축이 있습니다. 똑바로 자전하는 게 아니고요. 삐뚤게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 자전 축이 조금씩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이 자전 축이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지구도 거주하기 좋은 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핵전쟁도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아끼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저런 것까지 생각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범인류적으로 본다면 우리 인류가 종속하고 영원히 살아가고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구를 조금 아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지구도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태양도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우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다행성 종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기술이 정말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지구라는 행성에 있는 뭐 돌덩어리, 물 같은 석유 뭐 이런 것들을 막 인간이 뚝딱뚝딱 만지더니 갑자기 행성을 벗어나려는 로켓을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사를 많이 했죠. 지금 같은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인류가 굉장히 고도화된 지능인 거고, 이 고도화된 지능을 바탕으로 인류가 더 많은 행성에 거주를 하고 조금 더 우주를 넓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나사가 달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 아파트를 짓는 올림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렇게 좀 신기한 상상을 해보는 하루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진짜 나사가 민간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우리도 한번 어떻게 뭐 청약을 할 수 있나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